한국투자증권은 23일 LNF에 대해서 북미 위탁 생산 모델의 신차 효과로 올해 양극재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추가 수주 모멘텀도 기대된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9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전거래일 LNF의 종가는 5만 9천 원입니다. 대신증권은 BH에 대해서 아이패드 프로의 판매 부진과 경쟁사가 공급을 담당하면서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만 3천 원에서 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전거래일 BH의 종가는 1만 2,290원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역대 최고 분기 매출에도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9.75% 하락하면서 이익률 고점을 지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48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내려잡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오후장 들어서 더 좋은 탄력을 나타내고 있죠. 사실상 뉴욕 증시의 상승으로 장 초반부터 큰 상승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조금의 실망감을 안고 시작했었던 국내 증시인데요. 그래도 오늘은요, 오후장 들어서의 그 흐름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들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 국내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1.49% 상승하면서 2,500선을 다시금 탈환해주면서요, 2,52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1.3% 상승해주면서 725포인트, 그리고 상승 종목도 하락 종목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볼까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이 그래도 5천억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도 덜어냅니다. 다만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다시금 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거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은 오늘 덜어냅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에서 개인은 덜어내고요. 외국인과 기관 매수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1시 기준으로 외국인 다시금 시장 담아내면서 순매수로 전환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연기금의 매수 여전히 뒷받쳐주는 시장입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흐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죠.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영업이익 7조 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DS 부문에서 삼성전자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의 더 큰 탄력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자동차 부분의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은 에너지 부분에 관한 영업이익률이 상승했고요. 또 트럼프발에 관한 호재들 받아가면서 시간 내에서 10% 상승했죠.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비롯해서 2차 전지주들도 상승 흐름 나타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관세 협상 앞두고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와주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 저희가 다양하게 시나리오들 짜보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들 살펴볼 텐데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제히 빨간불 나타냅니다. 비슷한 이유로 시장에서 상승 나타내는데요. 에코프로 형제들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타내주고요. 알테오제는 보합 상승하면서 그래도 제약바이오주에서는 좋은 흐름들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42% 상승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또 시장 흐름들 체크해 보셨습니다. 오후장의 변동성들 집중해 보시면서요. 우리 시장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간까지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찬 시간 만들어줄 전문가님 소개해드릴게요. SCTV의 문현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저희 프로그램 처음 함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맞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또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만 딱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상 지금 시장이 좀 반등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긴 해도 아직까지 관세가 유예된 상태고요. 그리고 뭐 관세 협상이라는 게 아직까지 내일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반등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사실상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SK하이닉스부터 해서 코스닥 상위주, 뭐 코스피 상위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는 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 시장 다들 아시잖아요. 정치 테마 장세인 거. 그래서 말 한마디에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쪽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외교적으로 사실은 보더라도 외교도 하나의 정치죠. 그러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또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는 말은 결국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불확실성이 강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조금 뭐 파는 양이 좀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실질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거의 뭐 20거래일 이상 연속 순매도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줄어들면 언젠가 사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도 분명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에 뭐 1%도 안 되는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뿐인 건데 매수를 꼭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MSCI 신흥국 지수에서도 우리나라 지수 비중이 예전에는 18%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9%대가 무너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외국인들이 돌아올까라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요. 제 생각엔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사실 여러분들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대통령도 없고 정치적으로 불확실하고 관세적인 영향들도 굉장히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중국에 치이고 미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여러 가지에 치이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외국인이라면 과연 한국에 투자할 것인가? 거기다가 한국의 성장률도 지금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외국인들만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지수 상승은 결국 단기 반등으로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 반등 때 우리가 따라붙어야 되는 매매를 해야 되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결국 우리가 계속해왔던 기본에 좀 충실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정치 테마주들에 따라 붙는 형태보다는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나중에 올라갈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모아가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모아가고 있던 종목들 또는 물려있던 종목들이 정치 테마주로 인해 가지고 급등이 나온다면 그때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팔아내는 시장으로 조금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장 그래도 보수적으로 또 바라보고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전략들을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오후장 주도 섹터로 시장 전략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시장 한번 살펴보고 다시 찾아뵐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쪽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5월달 자동차 관세가 시작이 되는데 해결책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마침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쪽 섹터를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사실 이제 수익을 언제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개념으로 본다면 접근하기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차 가격도 상당히 좀 어정쩡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 뭐 기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가격이고요.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뭐 나왔지만 안 좋다고 나왔잖아요. 그러기다가
뭐 전기차 관련주 지금 완전 우후죽순 다 박살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를 접근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의 주가 모양만 본다 하더라도요.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결국 지금 우하향으로 계속 레벨 다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반등이 아닐까 해서 잡아놨다가 또 빠지고 또 잡아놨다가 또 빠지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어서 단기 반등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이제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선방이 잘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포지션이 굉장히 잘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완화, 특히나 자동차 관련 업종의 관세 완화하겠다, 자동차 업계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온 만큼 결국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현대차와 같은 이런 대형 기업, 뭐 기아차와 같은 이런 대형 기업을 건드려야 될 것인가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언제 발생시킬지, 매도할지를 타이밍을 잡지 않고 뭔가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관점으로 적금 넣듯이 내가 보험 가입하듯이 넣어놓는다 생각한다면은 사실 현대차만한 기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 종목을 대체할 만한 기업이 더 이상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물리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요. 모아갈 것 같으면 차라리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모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요즘 이렇게 관심이 좀 많이 쏠리게 될 거고 현대차도 오늘 조금 주가가 뭐 한 1.8%대 반등이 나가다 보니까 이거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뭔가 혜택을 본다, 수혜를 본다 하면 무거운 종목보다는 요즘 시장 가벼운 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종목들로 봐야 될 것 같고 부품 관련주로 눈을 조금 돌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자동차가 관세 타격을 좀 많이 받아가기도 했었고 또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오히려 현대차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다면 이 정도의 평가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관세 협상 좀 앞두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리스크가 좀 해소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일단 관세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제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분이 정의성 회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데 있어가지고 좀 혜택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내일 관세 협상인가요? 그때 관세 협상을 할 때 누구랑 하나요? 저는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누구랑 협상하는지 애매한 상태에서 이야기가 제일 오고 갔던 섹터가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좋아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약간 좀 구설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면에서 일론 머스크의 자동차 관련 산업, 역시 전기차 이런 쪽에 대한 혜택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관세가 뭐 완화가 될 것인가냐고 하면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섹터를 정해가지고 관세를 때린다라는 느낌보다는요. 그냥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의 관세를 이렇게 보편적으로 때려놓고 협상의 우위를 서기 위해서 뭔가 조금 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관세가 큰 뭐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면요. 사실 수치상의 의미도 별로 없을 것 같고 협상에서 우위를 서기 위해서기 때문에 뭔가 뺏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조정이 되고 하나하나 다 완화가 되고 뭐 발표한 지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유예시키겠다라고 말 바꾸는 것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이 관세는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나를 관세맨이라 불러달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애초에 관세를 때릴 거라는 거 다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우리가 제일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선반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선반영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내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진짜 충격적으로 협상이 안 돼가지고 너희 관세 더 맞아라. 하나는 형식의 뭔가 이상한 형태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저는 뭐 관세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됐다.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지금 현대차가 4월까지 빠져내려간 게 결국은 관세 영향. 반도체도 지금까지 빠졌던 게 다 관세 영향이지 않을까. 그래서 선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 유예와 협상이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지부를 찍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현대차의 주가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관세라는 키워드만 시장에 뛰어오르면은 이 현대차가 그 타격을 온전히 받아가는 게 좀 확인이 됐던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협상을 하게 되면서 뭐 자동차 쪽에 관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협상이 아닐지언정 이미 또 시장의 충격을 흡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빠질 건 없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이보다도 나빠질 건 없다는 아닌 것 아니에요. 같아요. 또 나빠질 게 있나요? 아니죠. 일단 뭐 더 이상 째나 뉴스로 나빠진다기보다는 주가가 조금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게 저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때
주가가 올라오면 반드시 파는 사람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수익이 낮기 때문에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지금까지 2024년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 거의 신고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생겨 나오는 상태라서 결국 파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빠져내려가서 지금은 내려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도 약 1년 동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다가 1년 동안 나를 배신하고 1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친구가 있는데 야, 나 오늘부터 좀 바뀌었으니까 나를 좀 믿어줘 하면 그래 나 앞으로 널 믿을게 이렇게 안 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주가가 1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게 바로 내일부터 막 올라가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 상담을 할 때도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외바닥에 좀 속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현대차도 지금 반등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거 올라오고 나면 반드시 또 빠져내려가는 또 쌍바닥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주가의 저점이니까 사서 모아야지라고 하면은 반등이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가지고 내가 수익 좀 내보려고 들어간다 만족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팔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럼 또 빠졌을 때 물려서 손절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차는 장기적으로 아예 그냥 매도 타이밍을 잡지 않고 모아가는 개념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만약에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고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차라리 자동차와 관련된 중소형주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이제 제가 확실히 좀 이해가 된 것 같고 사실 제 질문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또 마음이기도 하니까 네. 제가 계속 또 전문가님에게 많은 질문을 좀 드리면서 같이 소통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부품주 쪽에 어떤 기업들 좀 좋게 보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자동차 부품주는 지금 다 좋아요. 그래요? 네, 자동차 부품주들은요. 자동차가 가는데 이제 현대차가 엄청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예.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거의 다 못 갔어요. 그래서 거진 다 바닥이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은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좋고 우리가 재무적인 가치라고 하죠. PBR이라든가 PER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무 가치로 본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높은데 주가가 내려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우리가 뭔가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을 조금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매매를 하고 뭔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올라가는 기업을 따라 붙는 매매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 추천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종목들,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을 모아가면서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올라갔을 때 수익을 내는 관점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을 오늘 이렇게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려보고 싶은데 화신이라는 종목의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요. 주가가 안 올라왔어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장기간 빠져 있는 상태인데 바닥을 어느 정도 잘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매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성장을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해오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동차 관세가 부과가 된다 하면 거의 완성차 쪽에 뭐 영향을 좀 많이 줄 것 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부품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받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부품주들은 또 현대차나 기아에만 납품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양한 국가로 또 판매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자동차 부품주가 훨씬 낫다. 그리고 화신이라는 이 기업은요. 자동차 관련주로도 엮여 있긴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전기차 핵심 부품, 이제 배터리팩 이런 것도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배터리 쪽으로 엮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조금 반등이 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섹터에 같이 엮일 수 있는, 그러니까 뷔페식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동차에만 엮이는 것도 아니고 2차 전지 쪽에만 엮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화신이라는 기업을 한번 좀 주목을 한번 해보자 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또 좋은 투자의 전략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자동차 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후장 주도 섹터 로봇 쪽 한번 볼 텐데요.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봇 관련주들의 또 수급이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로봇이 다 한다. 인간 없는 세상이 코앞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시장에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로봇 상용화 앞당겨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요. 오후장 주도 섹터로 로봇 쪽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로봇을 오장 주도 섹터로 꼽았다기보다는요.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나오기도 했고 처음 나왔죠. 그래서 처음 나와서 많은 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때 그래도 앞으로 전망이라던가 멀리 봤을 때 좀 괜찮은 기업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섹터를 본다면은 로봇 산업은 이제 우리가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이런 산업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로봇을 우리가 뭐 집에 로봇 가정부를 들여놨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방금 언급하고 우리가 논했던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지금 이제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뭐 전남 쪽이었나요? 거기에 지금 뭐 이제 워크아웃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오는 거 보면은 사실 이제 노동자들 파업 이런 요소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로봇은 그런 것들을 다 대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봇 산업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요즘 정치 후보님들께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빼놓지 않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AI와 로봇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로봇이 AI가 탑재가 돼야 사람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고 AI가 있다 하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몸체가 있어야지 뭔가 좀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는 결합될 수밖에 없는데 AI는 지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는 한때 조금 부흥했다가 지금은 조금 잠잠하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테슬라도 그렇고 뭐 지금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국의 로봇 기업들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죠. 사람처럼 움직이고 사람처럼 막 짐을 나르고 하는 그런 움직임의 로봇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걸 상용화한대요. 올해 1만 대까지 상용화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현대차에서도 뭐 2030년까지였나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로봇을 수만 대 주문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제조업의 이제 판도가 완전 바뀌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아지냐면요.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게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쌉니다. 중국에서 만들려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제일 싼 것은 한 300만 원대고요. 그리고 비싼 거는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1년 유지비가 한 3, 4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24시간 풀 가동 가능한 노동자잖아요. 근데 연봉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제조업에서 영업이익 마진을 남기는 것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로봇이 아무래도 투자 전략이 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그렇게 큰 규모의 대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 돈을 가만히 냅두면 안 되죠. 로봇 관련주로 우리가 조금 모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로봇 관련주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주로 이야기하게 되면 막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사실은 많이 올라온 기업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 진짜 막 만 원대밖에 안 있었던 기업이 지금 28만 원대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기업이고 거기다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 기업이 실적이 나오는가 하면 실적도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적도 안 나오는데 이 삼성전자가 대주주라는 이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거 로봇 관련주는 모아갈 만한가라고 하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유명하게 테마주로 엮인 기업들 말고는 없나? 아닙니다. 바닥에 있는 다른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로봇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간다면 저는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로봇 시대가 곧 온다라는 이 큰 맥락 속에서 로봇주들의 시장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그간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대기업 투자가 들어갔던 기업들의 주가가 부담스러워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중소형 기업들을 열심히 또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름부터 딱 로봇 느낌이 나는 기업이 있어요. 네. 네, 로보라고. 예. 로보라는 기업이 있는데 사실 실적이 로봇 관련주가 좋을 수가 없어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용화 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지금은 기술 투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투자를 받았다라는 테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게 맞는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사실상 로봇 테마로 엮이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AI 교육 분야로 엮였기 때문에 교육 로봇이라든가 교육 쪽으로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로봇 산업의 핵심 산업입니까 하면 아닙니다. 그쪽은 아니고요. 로봇 산업의 이제 거의 테마 업종 안에서 바깥쪽에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는 기업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변두리 있는 기업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하면은 사실 이제 로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정치 테마라던가 정책 테마 이런 쪽으로 편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가치 투자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가치에 대해 잘 몰라요. PBR이 뭔지, PER이 뭔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육 공부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보다는 아무래도 테마에 관심이 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테마 장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기업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데 나만 좋다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남들도 좋다고 생각해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테마주로 엮이지 않으면 우리는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스포트라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대한민국의 정치 판세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자꾸 로봇이라든가 AI로 엮어가는데 그럼 로봇과 AI 둘 다 엮일 수 있는 기업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로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값어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싸요. 할인 행사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싸게 매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모아가는 게 좋은 게 이번에 조기 대선 때문에 AI 테마라든가 로봇 테마라든가 이런 투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교육 테마기 때문에 저출산, 저출생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도 주가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테마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AI 테마도 엮이면서 로봇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뭐가 있을까, 어떤 종목이 있을까 하면은 바로 로보라는 거고요. 뭐 그 외에 로봇 관련주만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지만 걔들은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부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반토막 나야 그때쯤 매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때까지는 로보와 같은 여러 가지 테마에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약간의 수익이라도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또 로보를 공략하기 좋은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5장 주도 섹터는 이렇게 마무리해보고요. 저희가 잠시 뒤에는 마감 전 특징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내용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뵐게요. 마감 전 특징주 저희와 함께 전략 잡아보시죠. 먼저 전문가님께 여쭤볼 첫 번째 특징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와주는데요. 어떻게 또 전략 잡아볼까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대한민국 투자자들 계좌에 네.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삼성전자고요. 두 번째가 SK하이닉스입니다. 논란이 되겠죠. 둘 다 있으면 어떡하나요? 둘 다 있으면은 이제 투자자라기보다는 은행에 넣는 게 더 낫지 않았나. 그런가요? 네,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냐하면 일단 삼성전자는 대표적으로 무거운 종목이죠. 너무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가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살 바에는 그냥 코스피 인덱스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좀 더 괜찮은 투자가 됩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다들 기회다, 엄청나게 호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트럼프 관세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보면요. 반도체 산업 진짜 위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CPU라든가 그래픽 카드가 아닌 램과 하드디스크 같은 걸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요. 지금 마이크론이 따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원래 1, 2위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마이크론이 따라오면서 2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더 밀어주겠다라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볼 때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과 SK하이닉스만 만드나? 아니거든요. 마이크론도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꾸 치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포션이라고 하죠. 할당량이 자꾸 줄어들게 될 거고요.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살아남긴 하겠지만 TSMC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지금의 주가가 합리적인 주가냐라고 하면은 저는 좀 비싼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를 지수 상승용으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 끌어올린 거지 이걸 우리 개인들이 받아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의 수익 실현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의 매매는 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SK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은 저는 오히려 리스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했던 전략과는 확실히 다른 관점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또 소화하셔서요. 전략 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에코프로비엠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같이 좀 곁들여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사실 2023년도에 막 2차 전지 막 급등 나왔을 때 그때 2차 전지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방송 생활 저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때 방송에서 이거 개미 무덤 될 거다.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게 2024년에 반도체가 또 개미 무덤 될 거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요. 우리나라가 호황이 아니에요. 바로 옆 나라 중국이 호황이죠. 사실 2차 전지 산업이요.
경쟁자가 너무 많고요. 그런 데서 이제는 가격 단가 때리기를 우리가 좀 잘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인건비도 비싸고 지금 투자도 굉장히 안 되고 있고 원자재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에 밀리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2차 전지가 좋다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반등도 없이 주가가 무너지고 있는 게 에코프로 BM 등과 같은 2차 전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지금 관세로 인해서 반사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게 아까 말한 중국이 잘 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때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2차 전지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들이 좀 안 나가기 시작하고 조금 영향을 안 좋게 받기 시작한다면은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라고 인식을 받을 것 같아요. 기회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한 게 기회라고 인식을 할 거예요. 그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지금 시기에 반등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죠.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몰려 계실 텐데 추가 매수를 조금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타이밍이 곧 올 것 같다.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면 아마 영원히 2차 전지에 물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또 잘 새겨드려야 할 포인트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마감 전 특징주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처음으로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문현진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을 이기는 뉴스를 통해서 오늘 마감 이후의 전략들 잡아드릴 예정인데요. 자,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는요. SCTV의 김선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 마감장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네, 오늘 굉장히 그 기관들이 자리를 잘 잡아주는 그런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그래 국내 지수는 우선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우선 KRX는 마감을 하고 NXT는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어온 것이 일단은 미국 증시에서 트럼프의 영향력,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파월을 아직은 뭐 해임할 일이 없다. 그리고 또 중국과는 지금 우리가 관세 협상을 잘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멘트, 이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많은 그 개인과 그다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나오지 않았는가,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상승하는 여력은 나왔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고점이었던 2529포인트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지금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내일 하루 더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선 그래도 약간 조금은 올라가는 그 희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조금은 더 횡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즉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역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갑자기 그 크게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을 해서 올라온 자리이긴 한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과연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NXT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녁 8시까지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비록 그동안에 많은 투자자들이 습관적으로 3시 반 30분이 되면은 이제는 그냥 장이 종료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후에 계속해가지고 8시까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또 언제 어떻게 물량들이 왔다 갔다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좀 피곤해진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래를 한 데 있어가지고서도 이게 과연 저녁 8시까지 이것이 계속 꾸준하게 그 거래가 지속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도 확실하게 지켜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저희가 계속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또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미증시 쪽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뉴욕 증시가 이 급등락을 좀 계속 반복하고 있기도 하고 간밤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회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제 미증시가 바닥일까? 아니면 더 큰 바닥에 있을까?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현재는 보통 우리 미국 사람들 표현으로 50-50 그러죠. 반반이라고. 반반입니까? 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제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면은 계속해가지고서는 2% 혹은 3%대로 빠졌다가 갑자기 이제 당겨 올리고 그러는 가운데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도 그렇고 그다음에 S&P 500이 가장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이것과 지금 현재 다우존스 지수는 상당히 조금 디커플링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경우가 가끔 나오고 있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서 서학개미라 부르는 그 미국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 기술주들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기술주에서 많은 거품이 빠지면서 지금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잘 지켜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과연 바닥을 잡았느냐 그 여부를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미국은 실적 시즌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각 저녁부터 해가지고 새벽까지 즉 장이 끝나고 그 장 끝난 다음에 또 발표를 하는 그 실적들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나라 증시가 또 출렁출렁거리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0-50 아직까지도 좀 우리가 그렇게 뉴욕 증시에서도 반반의 관점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과도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이야기들도 잘 소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시장을 이기는 뉴스를 통해서요. 오늘 시장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들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시장을 이기는 뉴스 바로 한번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 열어주시죠. 자, AI 시대의 확장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뭘까요, 전문가님? AI 시대가 확장이 되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어떻게 전략을 잡아볼까요?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것이 아무리 애플이 있어도 애플 뭐 16이 나오고 나중에 뭐 애플에서 아이폰 100이 나온다 할지라도 전기로 충전 못하면은 그냥 못 쓰는 거죠.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맞아요. 못 쓰는 거죠. 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전력 설비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력 설비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세상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죠. 우선 그 우리 이전의 세대, 즉 지금 현재 어르신들 한 60, 70 세대들 같은 경우 그분들 시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석탄이 있다가 이제 석유로 넘어가는 세대였죠.
그래서 이 석유에 취한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인류가 지금까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엄청난 소비가 있었고 그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산업이 발전해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것이 그 탄소, 즉 그 화석 연료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 내려가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만들어내는 그 부분이 이제는 전 세계의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AI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아하시는 게 가끔 보면 요즘 그 지브리 그림으로 뭘 만들어줘 이런 거 있잖아요. 해보셨어요? 아, 저는 안 해봤어요. 제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했을 때 이게 일반적으로 그 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해서 뭐 이런 문서 요약해달라는 거에 비해 가지고 60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레포트 하나 써줘 그럴 것을 가지고서 60개 쓸 거를 얘는 그림 하나 하는데 다 쓴다는 얘기예요. 생성형 AI 같은 경우. 어쩐지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네, 늦게 나왔어요. 네. 그게 모든 사람이 또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는 그냥 이 GPU가 정말로 엄청난 열을 뿜어내면서 그리고 엄청나게 전기를 먹어가면서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샘 올트만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회사의 GPU가 녹아내리고 있어요라는 게 정말 빈말이 아닌 게 엄청난 열을 방출하면서 그다음에 이 전기를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왔는데 어떤 뜻이냐면은요 여름에 한참 더운데 39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튜브 스트림을 보다가 그러다가 이거 그림이 좋은데 그러고서는 챗GPT한테 이제 AI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지브리형으로 바꿔줘. 그러면 갑자기 전기가 팍 꺼지고 에어컨 속에서 여러분들이 찜통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왔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그 문제라는 거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그 공약 중에서 지금보다도 에너지를 특히 전력을 2배 이상 늘리겠다. 그래서 이 전력망 수요는 지금 이전에도 폭발했지만 지금은 더 늘어납니다. 특히나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유틸리티 즉 수도하고 전기는 민간 사업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체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뤘던 것들을 이제는 무조건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력망, 즉 전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전력 설비 관련돼서 송전선, 그 다음에 변압기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이 결국은 다시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 그게 또 미국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이제 지금 AI 시대에서는 전기가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전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AI를 전력 먹는, 전기 먹는 하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열을 줄이는 데 포커스를 둬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 모든 걸 떠나서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그럼 또 종목 접근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GPU, 엔비디아 GPU를 쓰지 않고도 열이 나지 않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챗 GPT 이외에 즉 AI, 그 오픈 AI 이외에 다른 그런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력 관리를 해주는 전력 칩에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 이쪽이 또 다시 뜰 수가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왜? 결국은 냉난방부터 해가지고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석유나 석탄이 아닌 혹은 가스가 아닌 가스는 물론 저공해이긴 합니다만 그게 아닌 친환경적인 즉 탄소화 즉 화석 연료를 벗어난 그런 새로운 개념의 발전 설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걸로 봤을 때 원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속썩고 있는 2차 전지에서 ESS 부문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2차 전지까지도 여기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I발에 관한 전력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지를 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전선주들 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면요. 이게 최근에 구리값도 또 급등세를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전선주가 이제 전력난 해소에서도 호재를 받아가지만 구리값 급등에 따른 또 호재가 될 수 있을까에 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구리값이 올라갔다라고는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는 관세를 계속해 가지고 높게 잡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상당히 수요가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를 겪게 그 위기감이 그 전체 원자재 시장을 덮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예전에 비해 가지고서 상당히 오히려 구리값은 떨어진 상태에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산업 금속류, 즉 니켈이나 혹은 망간이라든가 이런 종류들도 역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는 오히려 그 싹이 훨씬 더 원자재 가격은 더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매출은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수익률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들은 앞으로도 충분히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결국은 구리를 쓰는 전선주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부자재 그다음에 그 송전 설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결국 앞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리값 급등에 따라서 전선주의 호재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이제 전력이 부족해진 상황에서도 이 역시도 호재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게 에너지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봤을 때 최근에 소형 원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원전주도 AI 발에 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둘이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 애증의 관계라 그러죠 보통. 예. 물론 이제 원전이 그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원전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대규모의 그 전력을 가장 싼 가격에 싼 단가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 원전이 최대한 오랫동안 해가지고서는 그 연료봉을 갈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SMR 즉 중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 최소 25년 길게는 100년까지도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그대로 연료봉을 건드리지 않고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원전 관련주 지금 오히려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전 쪽 역시도 AI 전력발에 관한 수혜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사실 또 우리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이 추가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는 부분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님에게 저희가 내일장을 위해서 이 최선호주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을 긍정적으로 봐주실까요? 저는 일단은 그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많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뭐 세명전기나 가온전선이나 이런 종목들이 뭐 17%, 2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봤는데 문제는 이 종목들은 시총이 작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다 보니까 적정하면서도 안정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전선주 같은 경우는 원자재에 영향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서도 가장 좋은 종목은 저는 재룡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변압기 부분에서는 최고의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첫째.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 오후장 들어가면서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포지션, 지금 현재 위치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일단은 작년에 크게 한번 올라갔다가 급등했다가 지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자리는 매수를 해도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를 해가도 좋은 그야말로 거의 바닥 근처에 와 있는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즉 작년 12월이죠. 여기에서 그 화재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그런 변압기 소화 기술이 달려 있는 변압기를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IEE 같은 승인을 거기에 대한 국제 규격의 표준을 잡고 나면은 이것이 더욱더 미국이나 이런 데 특히 수출이 더 많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뭐냐면 고효율 아몰퍼스 변압기 즉 형상기억 합금이라 그러죠. 아몰퍼스가 들어있는 변압기 부문에서 최고의 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이 제품들이 앞으로 미국이나 이런 다른 전력을 많이 사용한 나라에 수출이 됐을 경우에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3년 동안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꾸준히 매출도 늘었지만 수익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지금 현재 많은 투자가 또 그만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신제품들이 더욱더 공격적으로 수출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의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 그래서 오히려 내일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 모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선 관련주들 대부분 좀 시총 작은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크게 급등을 하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이 있어서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내일장 전략 간단히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자리가 굉장히 좀 애매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그 매물대들이 지금 몰려 있죠. 그래서 이 매물대에 걸려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 반도체에 그다음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이 매물대에 지금 걸려가지고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일 하루에 봤을 때는 만약 여기에서 극적으로 뭔가 중국에서의 답이 나온다 그러면은 장이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24일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한미 그 관세 관련해 가지고서 협의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뉴스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 잘 지켜보고서 내일 장을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쇼쇼쇼 항상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다양한 시장의 시선들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장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